오늘까지 찰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네, 책 정리해야 되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읽을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설레면서 웅장해지네요.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경한단가? 뭐죠? 한번 볼까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는데, 진짜 아껴가면서 읽었는데. 네,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20살.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됩니다.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입니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그 시작이 마음이다. 그 시작이 마음이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변합니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입니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봅시다. 이 책을 쓰게 된 그 첫마디처럼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힘을 빼고 편하게. 힘을 빼고 편하게 하는 게 실력이에요, 실력. 고수. 그 정도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 세포 하나하나 몸에 다 새겨진 거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자신만의 가치관의 채다. 나의 채, 세상을 바라본 채, 나의 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채 자체가 어릴 때는 정말 밑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책을 읽고 내 나름대로 인격 수련을 하면서 내 채가 좀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방식을 다르게 하고 문제를 보면 어느새 새로운突破口가 보이고 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답을 찾은 뒤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저한테 편지를 쓸 때 잘한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배운 점은 무엇인지 이걸 항상 쓰는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가. 아는 것은 잘한 거죠. 못한 것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이런 것들, 나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것. 수학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푸는 나를 푸는 과정이 수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채를 통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 채를 통해 일하는 나의 모습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중의 채는 세상을 봅니다. 눈으로 내 앞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자의 채는 나를 바라봅니다. 부자의 채는 나를 바라본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부자의 채는 나를 바라본다. 세상을 대하는 나를 바라봅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을 대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채의 높이가 세상의 링인 것입니다. 그 채라고 표현하셨는데 산을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나무만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그 길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숲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근시안의 반대는 뭐죠? 원시안이네. 원시안으로 이렇게 길이 보게 되니까 산을 더 잘 탈 수 있죠. 그 시선이 높아질 때 당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높아질 때 세상에는 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예!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끕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끈다. 나의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끕니다. 그쵸? 생각, 말, 행동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떠오른 생각을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만든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 무의식의 생각. 나는 그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생각은 떠오르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부자 세상으로, 가난한 씨앗이 담겨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 무의식이 펼쳐진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현실에 틔우는 힘 역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물리시간에 배운 공명작용입니다.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입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해야 합니다.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넣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제수를 했습니다. 나는 취리등을 입지 않았습니다. 제수하면 떠오르는 그것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3년의 학창 시절을 보낸 독서실 자리에서 수술복을 입고 제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대학 병원에 있어요.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상상,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보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알.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다. 상상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내가 꿈꿨던 삼성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모습이 상상입니다.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스스로 의사를 생각하는 그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스스로 의사를 생각하는 그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바꾸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습관화된 그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라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내면에 새겨진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각인된다. 무의식에 박힌 그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극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바뀌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이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1,000원 지폐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습니다. 갤러리아 포리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서 그곳의 생활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그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이다. 나 너무 좋은데? 나 너무 행복해요. 이거 예전에 독서노트를 했는데 또 읽으니까 또 설레요. 너무 좋아요, 진짜. 헌팅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오케이. 아직 한번 먹어보면 다음번엔 안 시킬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쌓입니다. 당연한 실패지만 실패의 두려움이 없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와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운입니다. 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너무 허무한가요? 아니요. 네 지금 느끼는 이 감정과 기분이 삶의 방향타를 결정한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맞아요. 진짜로 너무 행복한데?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고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고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다. 나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는 모두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아,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한, 갑자기 왜 집중도가 떨어지죠, 아이리님? 즐거워지기 위해서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습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본질입니다. 즐거움이 삶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깨달음이 어렵고 미신적인 것 같다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입니다. 그냥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에 감사해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맞아요. 귀에 들리는 바람에 감사해보고 귀가 들리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맞아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감사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 감사의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20살의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연함입니다. 부모님과의 식사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노트 퍼즐로 나는 모르겠네. 어머니와의 함께 식사를 몇 불국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기적과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과거에 당신이 상상치 못했던 일상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에게도 꿈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70살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48살 48살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함에 감사해 봅시다. 지금 주변을 둘러봅시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10년 전 꿈꾸었던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된 지금 오늘의 당연함을 사랑하고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하기.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내가 감사하는 거 이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기억할 때 미래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됩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연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는 게 즐거워지고 영화를 보듯 삶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램보기니를 타는 부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결핍감, 그것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 감각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원초적 느낌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결핍감과 동반되어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그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감이고 타인에게 빚는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높은 것이고 자존심은 센 것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존재감, 내가 지키는 그 자신의 존엄이 자존감입니다. 삶은 한편의 인생 영화일 뿐입니다. 그냥 영화를 보듯 삶을 바라보십시오. 앞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영화를 즐길 수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영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그 역할을 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망상에 빠지는 순간 영화 밖 자신 작가가 아닌 영화 속 등장인물이 됩니다. 영화 속의 주연, 조연, 단역, 엑스트라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거짓이 아닌 무지입니다. 영화 속 주연이 되라는 그 속삭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나타나는 어리석음이다. 당신은 언제 몰입하는가?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물에 빠진 물, 들입을 써서 물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주는 어감이 있습니다. 어떤 물에 빠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빠지는 과정이 바로 몰입입니다. 그리고 그것과의 연결을 통해 삶이 바뀌는 과정이 성장이다. 맞아요. 손이 눈보다 빠르구나. 몰입의 순간입니다. 수술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그 무의식이 하고 있습니다. 내 무의식에 각인된 그 수술의 지식과 경험, 지혜와 알미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경험은 또다시 무의식에 저장되고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성장하게 됩니다.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즐겁지 않아서입니다. 즐거워야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해야 무의식이 변하고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당다시입니다. 당연한 것을 다시 보는 시선. 질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제의 당연함보다 내일의 다름을 위해서이다. 나 역시 어제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질문한다.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예. 오케이, 텍스트. 이걸 적어야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을 통해 다름을 추구해봤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그 시작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중의 생각, 상식으로부터의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상식에 내 생각을 맞추는 순간 인생의 키는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대중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일상을 사는가? 저는 루틴대로 살고 있죠. 기록은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확장되며 지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성장의 원천이 됩니다. 축적, 확장, 기억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보내듯 자신에게도 보내보자. 아니다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을 일으키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와의 만남, 그와의 만남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한번 봅시다. 부자 이야기는 비쌉니다.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수호자사가 우주를 움직여 나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명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기록도 하고 명상도 하고 움직여라 운동도 하고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대중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대중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없다. 바로 미소 근육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쓰는 근육이다. 맞아. 미소 근육. 오케이. 이제부터 달라져 봅시다. 표정을 밝게 하고 인상을 좋게 하면 외모도 개선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도 달라집니다. 표정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에 울지만 웃으면 즐거워집니다. 슬픔에 울지만 우는 연기 속에 슬픈 마음이 든다. 표정이 밝아지면 감정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감정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고 나에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이는입니다. 친구는 자신보다 더 잘된 친구에게 관심 가진다. 이 감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과거 선택이 후회가 될지라도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건 어제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알 수 없는 그 내일의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합니다. 초행길이 불안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우리의 원초적 본능이 알미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만의 배품을 실천해 봅시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킵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십시오. 그 시작이 미소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합시다. 그 미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을 끌어내십시오. 미소와 동반된 그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보십시오. 그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삶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운 과정은 반드시 즐거운 결과와 연결됩니다. 무의식을 바꾸는가? 내 지금 느끼는 나의 느낌과 감정이 삶의 방향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고 시작이 미소입니다. 나이는 거울을 자주 보고 나의 미소를 확인합시다. 그 미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 미소와 동반된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보십시오. 그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삶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운 과정은 반드시 즐거운 결과와 연결됩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점들은 연결되어 있다. 행복한 예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난 너무 행복한 예감이 들어. 자,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준 상대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와 남의 관계는 사실 나와 나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맞아요. 내 안에 상처받은 그 뿌리 감정이 그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내면에 투영된 것이고 그는 내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거울 삼아 나의 뿌리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여러 번 말했듯 생각은 무의식에 올라온 것입니다. 생각은 나의 자유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있는 생각 씨앗이 발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 라디오처럼 그냥 수신할 뿐입니다. 그 수시란 생각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응하는 존재이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그 해결되지 못한 사층의 소녀가 타인의 거울 삼아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내면을 투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즐겁게 해볼까요? 쉽고 즐겁게 해야 잘하게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 잘하려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루었다는 것을, 그 경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그것을 채우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요 지금. 근데 오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어볼게요. 풍요만 추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 아직 많이 남았어.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그 미완벽이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은 완전합니다. 완전은 완벽과 미완벽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응원해야 합니다. 아직 덜 익은 당신의 삶, 그 삶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그 자체로도 완전하다. 내 힘이 없어서 못 읽겠어요.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읽고 해야 되겠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1차적으로 렌즈도 껴고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아이디님 수고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해볼게요. 힘을 내서.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원래 외부 활동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절대로 이번 주는 2번 해야 되고요. 아마 내일 아마 헬스장을 다른 곳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책을 정리해서 감사 편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책 맞아요. 너무 좋은 책이 있는데 맞아. 어제 우연히 서재에 오리전에 담아둔 책을 읽게 된데 너무 좋았죠. 이 책을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여기 맨 처음 떠오르는 대답을 믿지 마라. 나 자신으로 살면 언제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데 나는 확신하니까요. 그 일을 왜 하는가. 그럭저럭 좋은 것들에 빠져서 위대한 것을 놓치지 마라.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그 외롭지만 바쁜 왕자의 삶, 외롭지만 바쁜 공주의 삶, 나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나쁜 마음 상태? 인생의 속도 제한을 푸는 법. 연결 끊기. 너무 재밌겠다. 예상 밖의 장소, 엉키지 않은 목표. 관점의 힘, 즐거운 변화의 시작. 나는 내가 보통 이해하라고 생각한다. 내 잘못이다. 나는 틀리는 게 좋다. 대선을 노래하기. 원래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 원래 그런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 독서하는 거요.
나랑 대화하는 거, 책 읽는 거. 자신감을 잃어서 자신감 안 잃었는데 길을 걷는 자가 길을 정해야 한다. 그치? 단단한 편견을 깨는 생각 전환의 기술.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는 능력.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습관.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그들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오, 너무 좋은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기 읽고 그러고 나서 저 뒷부분에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이하연님 책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원서를 읽지 말고 오늘 이하연님 책을 하는 게 좋고요. 오케이. 하여튼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롭지만 바쁜 왕자의 삶. Solitary Socialite. Solitary Socialite? Socialite는 뭐죠? Socialite? Socialite가 왕자는 아닌데. Anyways, 지난 10년 동안 나는 하루에 많게는 200통의 이메일을 답장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작은 아이린님 조금 차분하게 작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한 명의 이야기와 질문에 몇 번씩 시간을 들였습니다. 친구들이 나와 함께 놀고 싶어하며 나만을 위한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어차피 온종일 혼자 있지 않았냐면서. 그러면 나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수많은 이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사교활동이나 다름없는 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보면은 외롭다고 하나도 느끼지 않은 게 저자와 매일 이렇게 대화하니까 그리고 나와 매일 대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좋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혼자 있으면서 대단히 사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 좀 사교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외로운 왕자, Solitary Solitude를 같다라고 할까요? 처음에 나는 이것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생긴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꿀물을 마셨어야 했는데 꿀물을 마시는 거랑 마시지 않는 거랑 달라요. 하지만 종일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직업은 어떡하지? 꿀물을 마셨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처음에 나는 이것이 인터넷에 등장으로 생긴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일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직업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종일 우편물에 회신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나에게는 이게 잘 맞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1대1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요.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을 때는 지구 반대편 친구들과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 유익한 대화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외로운 왕자라니 이상한 삶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혼자 일하면서도 사교적인 삶은 가능할까? 저는 루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죠.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지만 항상 저자와 대화를 하고 나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해가 가지는 가장 하루 중에서 나쁜 상태에 빠진 데는 잠이 들기 전에 그저 약간 좀 몽롱하면서 잠이 올까 말까 할 때 이상하게 좀 나쁜 생각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호르몬, 그 잠자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러면 나쁜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Getting out of a bad state of mind. Getting out of a bad state of mind. 오케이. 가장 최근에 마음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을 때가
안았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5단계를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바로 이 순간에 뭐가 문제일지를 자문해 본다. 나는 육체적으로 고통과 위험에 죄송해요. 처해 있는가? 아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만 내 상상이나 기억에 의한 것이 뿐이며 그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다.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다. 맞아. 오,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득문득 내가 자기 전에 그 미래에 알 수 없는 쓸데없는 두려움, 불안이 있는 거죠. 미래.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잘 때 만약에 그럴 때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신에게 가는 정신적인 고문을 그만둔다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은 지금의 물리적인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나쁜가?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죽고 싶을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안 죽고 싶은데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지옥에 있지 않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푸르른 나무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곳에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고통은 여전하지만 이 질문은 고통이 모두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합니다. 지금 관찰하고 나중에 행동하라. 뭐 목구름 안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좀 읽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높이라. 위대하지 않은 것부터 고부하라. 목표에 집중하라. 그쵸? 해야 할 일을 하라.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저 그 기분을 고치고 싶을 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도 이를 닦고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데리고 놀고. 오케이, 지금 문제가 뭐지?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맞아. 아무 문제도 없어. 지금 문제가 뭐지? 이게 문제인가? 지금 문제가 뭐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다 해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며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생각과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오케이, 나는 오늘 일어나서 기분 좋게 루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읽으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잠들기 전에 또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라. 새로운 나래가 살아보기 때론 과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책이 너무 재밌어. 오늘 영어 원서를 아닌가? 영어 원서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영어 원서 하고 밥을 먹고 얘랑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anyways, 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projecting me. 이게 뭐냐면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시험 공부 할 때 되면 진짜 모든 게 다 재밌거든요. 시험 공부 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그 책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빼고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단은 이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고 싶은 만큼.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projecting meaning. 한자는 복잡해 보이지만 더 작고 단순한 문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저자가 미국 사람인데 한자를 어떻게 이렇게 적었지? 어떻게 한 거지? 이게 번역을 한 걸까요? anyways, 뭐 이렇게 저는 한자를 잘 몰라서. 나는 한자 공부를 좋아합니다. 모든 한자가 꼭 작은 시 같습니다.
언어는 왜 5개의 입이 말하는 단어일까요? 나는 한자 공부를 좋아한다. 모든 한자가 꼭 작은 시 같아. 언어는 왜 5개의 입이 말하는 단어일까요? 5개의 입이 말한다.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할 때는 몸에 한마디의 공간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무슨 말이죠? 한자 풀이하는 걸까요? 이름은 저녁에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 왠지 낭만적이다. 이야기가 정말 생생합니다. 나는 모든 한자의 뒤에 숨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상상해봅니다. 오케이. 토킹 헤즈라는 밴드 이야기 예시가 나오고요. 이런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가 의도하지 않는 의미를 창조해내는 것을 해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란히 놓인 두 구조를 연결해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었고 무작위로 넣은 말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국어 얘기도 나오고요. 인생에서도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녀는 4월 12일, 그는 9월 12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날 당신은 버스를 타는 대신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그날 당신이 평소 타던 버스가 큰 사고가 왜 이런 좀 극단적인 나 이런 거 읽기 싫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본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 우리가 의미를 투영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완전히 무작위거나 중립이라는 그 증거가 제시되어도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더 시적이고 아름다워집니다. 오케이. 별 너무 이게 내용이 좀 별 안 좋아요. 좀 즐겁고 행복한 예시는 들지 않는 건가요? 안 읽는다. 꾸준함이 천재성을 이기는 순간. 천재도 꾸준함은 있어야 돼요. 그쵸? After 15 years of practice. 15 years. 15 years라고 해요. 15년. 이하영님은 7에서 8년? 좀 90도로 바뀌고 적어도 1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After 15 years of practice. 나는 14살 때 훌륭한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음색도 높고 음정이 높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예시가 나오고요. 쭉쭉 넘어가 볼게요. 28살. 내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했나봐요. 내가 예전에 녹음한 노래가 위에는 최근에 녹음한 게 있으니 직접 한번 평가해 보길 바랍니다. 내 노래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래 실력은 타고나는 거죠. 타고나든가 타고나지 못하든가 둘 중 하나니까요. 실력을 타고났으니 당신은 운이 좋네요. 사실 지금 나는 대부분 시간을 내가 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하면서 보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 자연스럽게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경외감을 느낀다는 것은 압도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나는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게 되기까지 또다시 15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내 의지는 확고하다. 꾸준함이 천재성을 앞서게 된 경험이 있는가? 꾸준함이 천재성 있나? 항상 꾸준함이 성공하는데 기본이다라는 거? 있으니까. 지겹도록 반복됐고
연습. 무슨 소리지? 그래서 위대한 목표는 심지어 만질 수도 있다. 만질 수도 있다? Very present focused, future focused. 이게 왜 나왔지? 목표랑 미래와 이런 거? 목표의 목적은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얼마나 잘 변화시키는지로 목표를 판단하라. 목표의 목적은 미래를 개선하는 아니 이거 읽은 것 같은데? 아닌가? 오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헤헤. 지금 현재 하는 게 중요하죠? 미래는 통제 불가능이잖아요. 자면서 생각해보지 뭐. 나쁜 목표는 언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위대한 목표는 즉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와우. 책 읽는 거? 이것도 지금 현재 내가 미래를 위해서, 아니 지금 현재를 즐기는 거지만 행동하게 하는 거죠. 나쁜 목표는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고 멀게만 느껴진다. 위대한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거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다. 이것은 개선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 나쁜 목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게 합니다. 위대한 목표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목표는 자면서 생각해보지 뭐 말하게 합니다. 위대한 목표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새벽 2시까지 했는데 7시에 일어나서 또 했어 라고 말하게 합니다. 나쁜 목표는 그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하게 합니다. 위대한 목표는 맙소사 그래 그러면 끝내줄 거야.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쁜 목표는 다른 거 다 끝내봐야겠어. 위대한 목표는 너무 흥미롭고 중요해서 절대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수 없다. 와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은데? 다 끝내고 해야겠어. 위대한 목표는 너무 흥미롭고 중요해서 절대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수가 없다. 어떤 목표들은 훌륭해 보입니다. 친구들이 감탄하거나 나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횡단할 거야. 오래된 소원을 충족해 주거나 난 우주에 갈 거야.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목표를 찾아라. 삶에서 영감을 증폭시키는 방법. Seeking inspiration. 오케이. 영감이란 보통 정신적으로 당신을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감. 나 책 읽을 때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책 읽는 순간에. 하지만 영감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breathe in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inspiration이 breathe in.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들이마실 때마다 여러 의미가 시적으로 결합하고 몸은 아이디어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숨을 내쉬는 것, breathe out도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일 웹서핑을 하고 간결한 기사를 읽으면서 영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며 영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음악가, 작가, 예술가 모든 사람은 영감을 얻기 위해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십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영감이 주는 무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웃풋도 해야죠. 글을 쓴다던가 어떻게 나의 생활에 이걸 실천해 볼 것인가. 그래서 실천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죠. 계속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영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자기 일에 적용하지 않는 한 세상에 어떤 것도 진정으로 영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와우, 제가 한 말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한 말 그대로 나왔어요. 이 책 읽을 때 제가 그 뒷이야기를 예상했을 때 이게 지금 홍보됐네, 나이리님. 홍보 갈아치고 이렇게 맞을 때 너무 조금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일에 적용하지 않는 한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영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일은 당신 인생의 아웃풋을 말합니다. 그것은 창작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일 자체가 영감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듣거나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새로운 관점을 통해 당신의 일을 생각할 때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듣고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생각할 때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꿀 수 있다. 맞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찾는 진정한 영감이다. 영감은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영감은 당신이 받은 것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기사를 계속 읽고 책을 훑어보고 강연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면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떠올라요. 책 읽을 때 가장 영감이 많이 떠올라요. 항상. 하지만 끊임없이 영감을 구하면 오히려 영감을 쫓아내게 됩니다. 잠시 인풋을 멈추고 아웃풋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감을 받으면 무조건 당신의 일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증폭시켜야 한다. 그러면 마침내 당신이 찾던 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들이마시고 내쉰다. 영감을 찾는 과정에서 인풋보다 아웃풋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고 그 아이디어는 다 날아가기 때문이죠. 아웃풋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매일 그냥 아이디어를 내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It's like a daydreaming. 그냥 뭐 매일 공상하는 거니까요. 현실에 내 삶에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은